안녕하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채우는 이야기, 시니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놀란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5년 세계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엔 일본이 늘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넘어서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한 한 영국인 전문가의 시선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놀란 한국의 혁신, 그 감동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런던 금융가 고층 빌딩 23층. 템스강을 비추는 이른 아침, 회의실에선 글로벌 혁신 포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영국 출신의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20년 경력의 글로벌 트렌드 전문가. 그는 매년 세계 각국의 혁신 지수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책상 위엔 2025년 세계 혁신 지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무심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위 스위스, 2위 미국, 3위 스웨덴, 그리고 4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퍼블럭 어브 코리아 4th. 한국 4위. 그것도 아시아 1위. 그의 시선은 재빨리 일본을 찾았습니다. 저펜 12th. 12위. WAIT, 코리아 포스, 에이저 넘버1. 지난 10년간 일본은 늘 아시아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가 지난 20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4위? 일본보다 높다고?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볼수록 명확해졌습니다. R&D 투자, 특허 출원, 디지털 인프라, 기업 혁신성.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중 검증 끝났어요.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 정상권에 올라선 거지? 회의실 창밖으론 런던 시티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다른 도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제가 10년 전 단 한 번 들렀던 곳.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현장에서 확인해보자.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90년대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는 일본을 아시아 발전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저펜 에즈 넘버1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전 세계 경영대학원에선 도요타 생산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혼다, 닛산. 이 이름들은 혁신과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일본에 매료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도쿄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깨끗한 거리, 정시 도착하는 전철, 완벽한 시스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구나. 아시아의 미래는 일본을 따라가는 거구나.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일본 모델의 성공적인 추종자 정도였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벤치마킹하고 현대가 도요타를 따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건 일본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런던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경제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일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동료들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언급하면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코리어, 데이 저스트 팔로 저펜즈 마덜. 한국은 모방자, 추격자. 그게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됐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K-팝이 빌보드를 장악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겠지.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해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멀리 인천대교가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 자동화 게이트로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엔 AI 로봇 안내원이 여러 언어로 안내했습니다. This is not what I expected.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오지에 연결됐고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런던보다 체감 속도가 확연히 빨랐습니다. 영상 통화가 흔들림 없이 선명했고 대용량 파일이 순식간에 다운로드됐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태블릿으로 결제받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최적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서울이 많이 변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이요? 완전 다른 세상이었죠.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이에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하니 500메가를 넘었습니다. 런던 제 집보다 빨랐습니다. This is not imitation. It's evolution. 저녁에 명동거리로 나갔습니다. 전기차가 조용히 지나다니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인도를 달렸습니다. 한 카페에서 QR코드로 주문하고 로봇이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이들은 스타트업 투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만 보지 말고 우리도 글로벌 기준으로 해야 돼.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봤습니다.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의지. 강남역 근처를 지났습니다. 밤인데도 환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현대 간판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한국은 정말로 진화했다. 다음 날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거리엔 20대에서 30대가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는 32살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저희는 자연어 처리 AI를 개발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고 아시아 시장에선 이미 점유율 1위입니다. 구글과 경쟁한다고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초기엔 정부 지원, 지금은 국내외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면엔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5위, 일본 14위. 오후엔 삼성 반도체 연구소 근처로 갔습니다. 한 엔지니어와 외부 카페에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왜 강한지 아세요? 우린 속도와 집중입니다. 일본은 품질을 중시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려요.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품질도 유지합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린 이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중이에요. 3나노, 2나노 공정. 우리가 먼저 만들고 세계가 따라옵니다. 저녁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마다 창업자들이 회의하고 코딩했습니다. 한 20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창업을 선택했나요? 안정된 직장보다 제가 만든 걸로 세계와 경쟁하고 싶어서요. 한국은 이제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너베이션 해즈 어 뉴 캐피털 솔. 이 도시는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었고 시스템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양쪽을 모두 봐야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 깨끗하고 조용한 공항, 정중한 직원들, 질서정연한 시스템. 익숙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속도감, 역동성이 여기엔 없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어딘가 정체된 느낌. 도쿄 시내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직원들은 단정했습니다. 60대 후반 임원은 회사 역사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미래 계획을 물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중시합니다.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죠. 안정과 정체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시부야 스타트업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일했지만 분위기는 판교와 달랐습니다. 20대 후반 개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답답해요. 투자받기 어렵고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의사결정이 너무 느립니다. 회의에서 회의로 이어지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걔들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요. 우린 여전히 실패하면 안 된다는 문화에 갇혀 있어요. 재능은 있지만 시스템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로폰기 카페에서 도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질서 있고 안전하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거리에서 느꼈던 에너지, 젊음, 도전 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이제 빠르고 실용적인 자의 것이다. 일본은 완성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다음 날 도쿄를 떠나며 확신했습니다. 혁신 지수 순위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은 속도로 일본을 앞질렀고 그 속도는 방향성 있는 질주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혁신 지수가 높다는 건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의료진, 시장 상인까지. 공통적으로 느낀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40대 택시 기사님과 대화했습니다. IMF 때 회사가 망해 직장을 잃었고 20년간 택시를 몰며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죠.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하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게 지금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강남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당시 최전선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빠르게 대응했어요. 정부, 기업,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됐죠. 이태원 카페에서 젊은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20대 후반 여성 창업가가 말했습니다. 제 첫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배운 걸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고 있어요.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왔구나. IMF, 금융위기, 코로나,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국민 정신. 포기하지 않는 근성,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 함께 이겨내는 집단 지성. 이게 진짜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도전이고 땀이었습니다. 혁신은 기술이나 자본만으론 안 된다. 결국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글로벌 혁신 포럼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여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포럼 회장엔 전 세계에서 온 5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ASIAS 뉴 이너베이션 리더 더 라이즈 어브 사우스 코리아.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오늘 저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아시아 혁신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2025년 혁신 지수가 떴습니다. 코리아 랭크 4, 에이저 노 1.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코리아 어버브 저펜. 저는 계속했습니다. 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R&D 투자 GDP 대비 한국 4.7%, 일본 3.3%, 특허 출원 증가율, 한국 연평균 8%, 일본 마이너스, 디지털 인프라, 한국 92.5, 일본 84.3.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판교 창업가들, 삼성 반도체 공장, 서울 오지기술,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있는 문화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웁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노벨상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혁신은 기초과학만으론 측정되지 않습니다. 응용, 상용화, 시장 진출 속도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노벨상은 과거 연구 성과이고 혁신 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Yes, on the day on the it.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선도자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고 점점 커졌습니다. 발표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서울국제혁신 컨퍼런스 강연 초청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혁신 지수를 봤을 때의 놀라움, 서울의 역동성, 도쿄의 정체, 런던 발표.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원스 저펜 레드 에이저. 나우, 코리아 리즈 더 퓨처. 이건 일본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의 인정이었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아시아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업적은 영원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기적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치열하게, 더 빠른 속도로. 인천공항 전광판에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글로벌 AI 경쟁력 3위로 상승. 2달 전 5위였는데 벌써 3위. 이 속도, 이 추진력.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서 대박 났다는 소식.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단해요. 미국, 유럽 가서도 당당하게 경쟁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코엑스 컨퍼런스 당일 500여 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청중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한국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차례입니다.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다리 위로 자동차가 쉼없이 움직이고 강변엔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롯데타워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린다. 그 열정이, 그 속도가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에게 배운다. 혁신의 중심이 옮겨갔다. 그 새로운 중심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호텔방에서 서울 야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도시, 잠들지 않는 꿈들.
영상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으로 전환됩니다. 남산타워, 강남 네온사인, 한강다리, 판교 IT 빌딩. 한국 기업 로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위로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세계는 변합니다. 어제의 선두가 오늘의 선두는 아닙니다. 한때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미래를 이끕니다.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는 타임랩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밝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혁신의 시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 코리어 ASIAS 이너베이션 리더. 더 월드 이즈 러닝 지나갑니다. 배경으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고 그 위로 저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깔립니다. 세계는 변합니다. 어제의 선두가 오늘의 선두는 아닙니다. 한때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미래를 이끕니다. 영상은 한국의 첨단 기술, 젊은 창업가들, 활기찬 거리, 그리고 희망찬 얼굴들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는 타임랩스 영상.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옵니다. 저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혁신의 시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코리어 ASIAS 이너베이션 리더. 더 월드 이즈 러닝 프롬 코리어. 음악이 절정에 이르고 영상이 끝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